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균입니다. 오늘은 조두순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요즘 이슈가 뜨겁죠. 자기 처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간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답니다. 이 얘기가 보도가 되자 안산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안산시청에서는 조두순을 법을 제정해서라도 재수감한다든가 격리시켜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러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마는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집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여성 안전지대로 설정해서 이른 한 대의 CCTV를 촘촘히 설치해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즉 동선을 감시하겠다는 얘기죠. 거기도 모자라 5명을 특별히 조두순 전담 요원으로 배치해서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얼굴은 두껍긴 두껍습니다. 차라리 저 어디 시골에 거처를 마련해서 출감하면 조용히 그곳에서 은인자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몫하고 살 법도 한데 굳이 안산으로 오겠다는,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두순이 검거 당시에 57살입니다. 지금 나오면 69이죠. 그 조두순이 어떤 행위로 들어가고 어떻게 문제가 돼서 이 사회에 충격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아침 9시경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어떤 건물 화장실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8살 먹은 어린 소녀를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으로 성폭행을 해서 그 어린애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어쨌든 이 일로 해서 5시간 만에 조두순은 경찰에 검거돼서 조사를 받는데, 그 범행 과정을 물으면은 조두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술 취해서 잘 모른다 라고 일관 변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조두순 전과를 조회한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그가 43살 때인 84년경에 19살 먹은 여성을 강간해서 상처를 입힌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감하는 등 이미 전과가 18개나 됩니다. 그 조두순이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 송치가 되고 법원에서 12년 선고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불고 일어났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검찰은 이 어린 소녀를 무려 5번이나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유는 영상 녹화가 안 됐다는 등, 경찰 조사가 자세하지 못했다는 등, 어쨌든 이 어린애를 5번씩이나 불러서 조사하고 법원을 향해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1심에서 12년을 선고합니다. 그런 조두순은 자기는 취중에 소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데 12년은 너무 무겁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지만은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해놓고도 당연히 12년을 판사가 선고를 했으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는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의의가 없나 보다라고 해서 12년을 확정 짓게 됩니다. 문제는 검찰이 왜 일반 강도, 폭행, 절도 이런 경우에는 항소를 하는 등 죄가 가볍다면 했을 텐데 왜 이 사건에는 항소를 안 했느냐. 예컨대 당시 형법은 유기징역 한도를 15년으로 정해놓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12년을 선고했으면 적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유기징역 기한이 15년이었습니다. 최하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어도 법원에서 12년을 선고했다면 15년 정도는 더 무거운 징역을 줄 수 있도록 항소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찰이 무지하게 비난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는 조순영 국회의원이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왜 항소를 안 했느냐라고 묻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담당 검사를
감사를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는 등 머리를 숙였습니다. 조두순의 경우 당시 법이 상당히 미비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2008년 전후는 일반 사회나 법조계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리 가혹하게 처벌을 안 했었습니다. 예컨대 강간 사건의 경우도 합의만 되면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교적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관대한 편 아니었느냐. 실제로 저 같은 경우 강력 사건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행위에 비해서 제대로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 많지가 않습니다. 또 당시 법은 조두순 사건 이후로 우리 법조계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법 체계로 봐서는 이런 술 취한 사건의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2항, 과거 그 당시 형법 10조 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경우는 그 형을 감경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판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이 형을 감경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필요적 감경 사유, 즉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자, 즉 조두순처럼 일관되게 술 취해서 한 범행이라고 우길 경우는, 달리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 그는 심신미약자로 규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경해야 된다라는 필요적 감경 사유에 의해서 12년을 선고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반드시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이 규정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법정 유기징역의 최고 기한인 15년을 선고하지 않고 12년을 선고한 게 아니냐. 청소년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에 해당한 범행, 즉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든가 이런 부분 등은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즉 조두순 사건이 엄청난 뜨거운 논쟁거리와 함께 검찰도 또 국회의원도 법원도 이제 가다듬기 시작하면서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2010년도 어린애 조두순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개정된 법률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때는 심신미약 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조두순이는 술 때문에 했다라고 해서 강제로 판사가 재량이 아닌 이 규정을 따라서 12년을 선고했던 예가 다소 법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음주로 인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 적용을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뿐인가요? 아예 고의로 어떤 성범죄 내지 그 비슷한 범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술을 먹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이를 면책 사유로 하기 위해서 나는 만취의 상태에서 그랬다, 또 약물 때문에 그랬다 라고 변명할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언론에 법꾸라지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법꾸라지.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책임을 면하고자 또는 죄를 가볍게 하고자 하는 걸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이 조두순이도 사실 법꾸라지랍니다. 이 교도소에서 많이 배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감경 사유를 받을 것인가 라는 의논도 하고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것처럼 그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간단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안산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같은 동에 저 10층에는 어떤 셀러리맨이 살았어요. 40대 후반이었죠. 그 같은 동 2층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이 남자는
그 B라고 하는 그 2층에 사는 여자와 같은 동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복도에서 또 현관에서 안면 정도는 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B 여인은 저녁에 밖에서 아파트 벨을 누르니까 무심코 열어주니까 웬 남자가 확 밀치고 들어옵니다. 얼뜻 보니까 가끔 만나는 그 남자를 바로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술 취한 척하면서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여보 하면서 껴안고 안방으로 밀치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A를 체포하게 됩니다. A는 내 집에서 왔는데 왜 당신들 나 잡아가냐고 하니까 이 경찰은 처음에는 어떤 내연 관계 내지는 부부관계인 줄 알고, 그러나 어쨌든 B 여인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진술하니까 경찰에 연행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술에 취해서 모르겠다. 경찰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남자의 평소의 음주 습관 내지는 주량 조사를 한 결과 그 A는 그 아파트 근처에 어떤 슈퍼마켓에 들려서 맥주 한 병을 사서 그 자리에서 마십니다. 그리고서 약 1시간 후에 그 B 여인 집에 들어간 거고, 고작 맥주 한 병이었어요. 그 남자는 일부러 술을 취한 걸로 가정을 해서 그 B 여인 집에 들어간 거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강간치상죄로 구속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건 심신미약, 감경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렇듯이 이 법꾸라지는 오랜 교도소를 드나드는 사람들 또는 특히 성폭력 범죄자들이 자주 써먹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두순 사건이 2008년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또 강화되고,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돼서 그 7조에 의하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이거 무서운 법입니다. 일반법은 그냥 강간치상죄를 정의하죠. 그런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 청소년법 제7조를 적용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무기징역 내지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헷갈리죠? 아동 하면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또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또 이번 나영이 즉 조두순 피해 어린이의 경우 13세 미만 아닙니까? 특히 13세 미만의 경우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무섭죠? 그 7조를 적용하면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내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굳이 상처를 입히지 않더라도 13세 미만의 어린애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할 경우 무기징역 아니면은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미성년자, 그것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이 범행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무서운 법을 규정하도록 제정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사회 문제가 됐어요. 조두순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문으로 인해서 법은 이와 같이 많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여기 호응을 하고, 또 경찰은 정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아동 지킴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제가 2009년도에 경기도에 그 당시 경기도 경찰청이죠. 경기도 경찰청 강당에서 아동 지킴이 발대식을 주관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 지킴이는 유효 인력, 조금 노동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된 사람, 그러니까 전직 경찰관, 아무래도 경찰이었기 때문에 좀 치안 관련해서 감이 있죠. 전직 경찰관인 경우에와 대한노인회의 60세 이상 70세 미만 신체 건강한 전과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에서만 해도 400명을 지원을 받아서 소정의 급여를 주는 걸로 해서 아동지킴이 발대식을 합니다. 이 아동지킴이 하는 일은 학교 주변에, 특히 학교 영내 안에 들어가서 순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끝내고 집에를 가게 될 때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나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차를 세우고 안전 귀가하도록 이러한 일을 하는데, 주로 아동에 대해서 그 보호책의 일환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마 노란색 내지는 파란색 조끼를 입은 2인 1조로 학교 주변에 다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학교를 특히 활동 무대로 근무처로 했느냐? 제가 상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동들이 상대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한 예로 모 시에 있는 초등학교는 산 바로 밑에 경계를 하고 있었고, 그 학교 화장실이 바로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그 같은 학교에서만 두세 건씩 그 산에 의심하고 있던 어떤 범인이 화장실에 여자 어린이가 오면은 뭐 소변이 급하면 다 수업 중이라도 손들고 선생님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만분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화장실에 오면은 화장실 안에서 추행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부모들이 창피하니까 쉬쉬하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도 평판이 나빠질까 봐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신고가 돼서 제가 경사들을 잠복시키는 등 한 3개월 만에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초등학교는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또 경찰서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해당된 요원들이 그곳을 집중 순찰하는 등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 조직이 방대해지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두수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아동 이 범죄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뒀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지금까지 법도 많이 강화해서 엄벌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 경찰과 교육청 이런 데서도 유관기관끼리 의논해서 아동지킴이를 두고서 아예 학교서부터 어린아이를 집중 보호하는 이런 책을 갖고 있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 CCTV가 굉장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후배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로 인해서 웬만한 강력사건이나 웬만한 사건은 90% 이상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과에 이 조두순 사건이 요즘 이슈가 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요즘 아동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그 빈도수가 얼마나 늘었다든가 또는 줄었느냐라고 물은 결과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엄청 줄어서 손가락으로 실정. 왜? 경기 남부경찰청 산하의 관할에 있는 각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강도, 절도, 살인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범죄 등 아예 여성 청소년 또 아동에 대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특별하게 다루는 각 경찰서마다 여성 청소년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엄청 줄었다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즉 아동 성범죄의 악마의 화신이며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조두순 사건이 이 한 소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엄청난 안정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편 2020년도 현재 이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중 56%, 즉 아동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대상 범죄자가 그중에 56%가 전부 전과 1범 이상입니다. 그 56% 중에 약 15% 정도의, 즉 9명 정도 되는 범행자가 재범자, 같은 범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 성폭력, 아동 등 대상 성폭력 검거자 중에 100명 중 56명이 전과자인데 그 중에 56명이 재범자고 또 그 중에 9명이 같은 전과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조두순이가 다시 안산으로
올지 여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만약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안산시와 그곳 사는 주민 또 경찰 어떤 조치를 할까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조두순과 같은 추악한 이런 범죄자들은 지금 새 안전망이 이와 같이 갖춰졌기 때문에 발생을 해도 빨리 검거될 것이면 물론 아주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나마도 많이 범죄가 줄어가지고 비교적 좀 우리가 안심을 얻어도 되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조두순과 관련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